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고려를 세 차례나 침략한 거란의 황제 성종, 야율융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란은 야우라보기가 황제로 등극한 후 몽골과 만주의 여러 부족을 정복하고 제국의 기틀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종이 황제가 되기까지 거란은 혼란의 시기를 거칩니다. 야우라보기 사망 후 적장자이자 태자로 책봉되었던 야율배가 그 뒤를 이어야 했지만 모후인 응천태후의 신임을 받은 둘째 아들 야율덕강이 칸에 오르니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이 45세의 나이로 급사를 하면서 계승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태종의 아들이 아니라 태종의 조카인 야율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이전에 태종을 세웠던 응천태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세종의 즉위에 반발해 세종 즉위 이듬해 칸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는 등 짧은 재위기간에도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되었죠. 951년 결국 세종이 시해되고 태종의 아들 야율경이 즉위하게 되는데 난폭한 성격의 폭군으로 기록된 목종입니다. 목종은 음주와 사냥에 몰두하며 국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65명을 죽였고 이를 지켜보던 시중드는 소가, 목욕시중 화가, 요리사 신고가 차라리 내가 황제를 죽이리라 하며 만취한 목종을 시해하게 되죠. 그렇게 목종은 39세의 나이에 시해되고 칸의 지위는 다시 세종의 아들에게 돌아가 경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경종은 어려서부터 신경쇠약 증세가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죠. 물론 성군이 되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몸이 허약해서 늘 발작을 일으키는데 한번 발작하면 말 안장에 앉지 못했기에 군사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소작, 소황후가 사실상 정무를 관장하고 있었죠. 경종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며 황후였던 소작에게 황제와 동등한 지위를 주며 힘을 실어주었죠. 그리고 982년 경종은 사냥 중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고 그의 적장자가 즉위를 하게 되니 그가 바로 성종 야율융서입니다. 태종 사후 한동안 내분으로 고전하던 거란은 이 성종이 즉위를 하면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죠. 성종은 971년 5대 황제 경종과 그의 황후 소작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종, 그의 한식 이름은 야율융서, 거란식 이름으로는 야율문수노인데요. 이는 문수보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성종이 즉위할 당시 그는 12살 어린 나이였고 태후가 된 소작은 30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후와 중신들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경종이 사망한 것이니 12살의 어린 황제와 젊은 태후를 이 병권을 지니고 있는 친왕들이 진심으로 따라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작은 자신과 아들을 지켜줄 후원자들을 물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소작에게 발탁된 한인사대부 한덕양과 야율사지, 야율휴가가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 소작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미 정무 경험이 있었던 소작이 조정을 이끌며 전국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종은 섭정을 하게 된 어머니 소작에게 승천 황태후라는 존칭을 내렸는데요. 우리는 계속 그녀의 이름 소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작은 어린 아들 성종이 바른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성종 야율융서는 하루 종일 글 공부를 하거나 무예를 익혀야만 했죠. 사실 창고에 있는 물건 하나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소작은 문무관원들에게 내리는 상이 아니면 창고에 물건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소작은 직접 매를 들고 성종을 나무라며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천하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깊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라는 뼈에 새길 수 있는 훈계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엄격한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성종, 요 나라 역사상 보기 드문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성종 제2 초반의 업적은 성종의 어머니 소작의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인 관료를 기용해 이 제도를 개혁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등 정치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거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4년 송나라와 맺은 전연의 맹약은 최고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소작은 아들 성종을 거느리고 몸소 20만 대군을 지휘해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거란의 군대는 승리를 거듭해 파죽지세로 남하해 3개월 만에 이 전원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송의 제3대 황제 송진송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자 전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는 상황이 되고 거란의 선봉장 소달름이 순찰 도중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되자 거란의 사기는 꺾이게 되었죠. 결국 긴 대치 끝에 거란 측이 먼저 화친을 제안해 전연의 맹약이 맺어졌습니다. 거란은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피를 받는 협약을 맺었기에 거란의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죠. 사실 소작은 화친까지 엄두에 두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 이 화친 조건에 만족해했고 이후 양국은 12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작과 성종은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기 전인 993년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송은 여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고려를 거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거란이 이를 견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이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의 단판 외교로 마무리되었죠. 소작은 1009년 성종에게 대권을 넘기고 섭정에서 물러나 유주에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이동 중 병에 걸려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27년간이나 조정에 영향을 끼친 소작이 사망한 후에야 성종은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국정에 펼칠 수 있었으니 이때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성종은 어머니를 성신선현황으로 추존하고 다시 예지황으로 추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 첫걸음이 바로 고려 침략이었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이지만 송을 완전히 정복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란, 송과 협력할 수도 있는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고려에서 일어난 강조의 정변, 즉 강조가 고려 국왕 목종을 시해한 죄를 묻겠다는 명분으로 고려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것입니다. 황제인 성종이 직접 참전하고 송나라 전쟁보다 더 큰 규모인 40만 병력을 이끌고 왔으니 거란의 각오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죠. 전쟁 초반에는 거란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이 고려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몽진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능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고려 국왕의 친조 약속을 받고 철군을 결정하게 되죠. 사실 2차 고려-거란 전쟁은 겉보기에는 거란의 승전으로 보였지만 거란 입장에서도 얻은 것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고려 국왕 현종은 친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강동 6주를 반환하라 요구했지만 이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거란 성종은 다시 한번 고려를 침공해 고려를 확실히 굴복시키기로 결심하고 가장 신뢰하는 장군 소배압을 필두로 한 군대를 보냈지만 역사가 스포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에 크게 당하며 굴욕적인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거란이 고려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가 기억하는 거란 황제 성종은 고려를 3번 침략하고 마지막엔 처절한 패배를 당했다 하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거란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소작과 함께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력을 기르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하며 영토를 넓혀 나갔죠. 그리고 법과 조세제도 등을 개혁했는데요. 그의 국정개혁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소작이 직접 발탁한 한인 관료 한덕양이었습니다. 한족이었던 한덕양 덕분에
한족의 선진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국정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북송의 과거 제도를 모방해 과거를 통해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시기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가 많이 배출되었죠. 당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는 풍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발각되어 파직되면 다시는 임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함이 증명된 관리들은 파격 승진을 시켜서 공직사회의 기풍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었죠. 또한 조세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민생에도 힘을 썼는데요. 백성들을 동원해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고 이들에게는 10년간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 소작 사망 후에도 한덕양에게 많이 의지했는데 한덕양은 고려 침략에도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 침략에서 돌아온 후 병에 걸리게 되니 성종이 수시로 한덕양을 찾아가 의약을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덕양은 1011년 3월 7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요사의 기록을 보면 한덕양을 가리켜 장군과 재상의 직위를 겸하였다. 지혜를 다해 나라에 헌신하였으니 공훈과 담력이 대단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덕양은 건능 옆에 묘를 쓰게 되는데 건능이 바로 소작의 묘입니다. 사실 경종 사망 이후 소작과 한덕양은 부부와 같은 사이였으니 성종 역시 한덕양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그의 사후 어머니 소작 옆에 묻히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요. 성종은 법치의 확립에도 노력해 거란이 가진 이 부족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는데요. 특히 신분에 따라 법 집행이 다르면 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법 집행에 신경을 썼습니다. 무릇 법령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인심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힘을 사용함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죄의 형량을 줄이고 간소화했으며 거란과 한인의 양형 차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노비가 죽을 죄를 지어도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관청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공표했는데 법 공표 직후 자신의 딸인 금양공주가 관청의 재판 없이 사사로이 노비를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일국의 공주가 이런 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었지요. 하지만 성종은 달랐습니다. 공주의 신분을 군주로 강봉시켰고 서부 군노사 총령 자리에 있던 사위 소도옥은 지방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파직시키게 됩니다. 성종은 피정복인으로 노비가 된 백성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요. 아마도 호족의 기반 세력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노비 신분이었던 여진족이나 발해인들을 해방시켜 자유빈으로 삼기도 합니다. 성종은 12살의 제위에 올라 49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많은 업적을 남겨 이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에는 요나라 황제 중 가장 긴 제위와 명성이 높은 황제는 성종뿐이다 라는 평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침략 실패와 국력 소모로 인해 이 몽골과 남아있는 발해 유민들의 반란 등이 일어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고 그래서인지 말년에는 술과 사냥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거란 국지에 따르면 모여서 할 일 없이 술을 마시며 휴가를 자주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러다 1031년 소갈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고려 현종이 그의 6월에 세상을 떠났고 거란 성종도 같은 달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개월 후 강감찬 장군이 사망을 했으니 전쟁의 악연으로 얽힌 이들이 같은 해에 사망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 침략을 주도했던 거란의 황제 성종, 야율 융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